송지호 이하나의 생활경제 뉴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관련 발언들,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발언들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경제 전반과 당신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죠.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 네,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할리우드가 황폐화되고 있다. 이걸 거의 안보 위협 수준으로 본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영화 산업난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기존에는 상품에만 관세를 매겼는데 이게 서비스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에 관세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요, 관세 논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아, 서비스의 관세라? 네, 영화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기술 컨설팅, 아니면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국경을 넘나드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잠재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범위가 엄청 넓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무역장벽 형태라서요, 시장이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좀 불안 요소고요. 그렇군요. 이런 서비스 관세라는 새로운 카드가 나온 상황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교역은 사실상 멈췄다. 하지만 언젠가는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네, 근데 단서를 달았죠. 맞아요.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 결국 양보할 생각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할 계획도 없다고 딱 선을 그었잖아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 뭔가 좀 해빙 무드,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네, 어렵다고 봐야죠. 이 발언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압박을 통해서 뭔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 기존의 협상 전략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박 전략? 네, 이 서비스 관세라는 이 예상 밖의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대화보다는 압박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죠. 미국이 착취당해 왔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변함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 협의체가 좀 이례적으로 원유 증산을 결정한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거 좀 의외였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큰데 증산이라니? 네,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유가를 좀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제할 순 없겠죠. 그렇군요. 경제 지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 증시가 9거래일 연속 올랐다고 하던데요. 30년 만에 10거래일 연속 상승 기록에도 가까워졌다고 하고. 네, 엄청난 강세죠. 이런 상승세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완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인들 거의 60% 넘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61% 정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겠죠. 과거 통계를 봐도 9일 이상 연속으로 오른 뒤에 바로 경기 침체가 온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오늘 발표될 지표가 애매한데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예요. 아, ISM 서비스업 지수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크니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정말 절대적이죠. 근데 지금 예상치가 딱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인 50, 바로 위 한 50.2 정도로 나오거든요. 아슬아슬하네요. 네, 만약에 이게 예상과 달리 5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서비스 관세 확대 우려랑 맞물리면서 시장에 좀 찬물을 확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오늘 발표죠? 네, 오늘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만한 게 최근에 대만 달러 같은 아시아 통화들이 좀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 않던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환율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면밀히 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품을 넘어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고요. 네, 불확실성이 커졌죠. 특히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여러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미중 관계는 여전히 좀 긴장 상태고. 네, 풀릴 기미가 안 보이죠.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기록적인 강세, 또 오늘 발표될 서비스업 지표와 아시아 통화 움직임까지 정말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당신께서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셔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요, 이 영화 산업을 시작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금융이나 기술처럼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다른 글로벌 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산업들은 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 잠재적인 파급력은 또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